지금 당장 모든 활주로를 비우고 특별기 착륙을 준비하십시오. 이건 단순한 귀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영토가 열리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 공항은 그야말로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친 듯 아수라장입니다. 한국행 티켓을 구하려는 수만 명의 고려인이 인산인해를 이루며 공항마비 사태까지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믿기지 않는 대이동의 시작이 어느 이름 없는 고려인 소녀가 가슴에 품고 온 녹슨 목걸이 하나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녀가 한국의 첨단 스마트 농법을 가슴에 품고 다시 중앙아시아로 돌아가자 전 세계가 포기했던 척박한 연분 땅이 황금빛 논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몽골과 중앙아시아를 잇는 이른바 제2의 고구려 연방 프로젝트의 서막이 오른 겁니다. 전 세계 CNN 외신들이 긴급 타전하며 경악을 금치 못한 이 기적 같은 드라마. 100년 전 독립군 장군이 흘린 피가 어떻게 21세기 황금빛 쌀로 부활했는지 지금 그 충격적인 현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아일라 로마노바입니다. 이름 뒤에 붙은 이생경한 성씨처럼 제 삶은 평생 어디에도 섞이지 못한 채 차가운 대지 위를 떠도는 민들레 씨앗 같았습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 외곽, 지도의 경계조차 희미해진 어느 낡은 빈민가가 제가 기억하는 세상의 전부였죠. 그곳에서 우리 고려인들은 살아있으나 존재하지 않는 이른바 무국적 유령으로 불렸습니다. 겨울이면 영하 30도를 밑도는 살인적인 추위가 폐부를 찔렀지만 정작 저를 더 춥게 만든 건 배고픔보다 무서운 투명 인간이라는 낙인이었습니다. 신분증도 여권도 없는 제게 세상은 단 한 뼘의 온기도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제게 단 하나의 기둥이었던 분, 바로 저의 할머니였습니다. 평생 고된 노동으로 손마디가 뒤틀리고 등이 굽어버린 할머니는 밤마다 제 손을 꼭 잡고 알 수 없는 말을 속삭이셨습니다. 아일라야, 잊지 마라. 너는 저 남쪽 나라, 태양이 가장 먼저 비추는 뜨거운 나라의 후손이란다. 우리 몸속엔 바람보다 강하고 불보다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어. 할머니는 그것을 한국어라고 하셨습니다. 학교 한번 가보지 못한 저였지만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그 다정한 음절들을 먹고 자라며 저는 마음속에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조국 대한민국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가혹한 운명은 기다려주지 않더군요. 어느 차가운 새벽, 거친 숨을 몰아쉬던 할머니는 제 손에 녹이 슬어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든 낡은 목걸이 하나를 쥐어주셨습니다. 그것이 할머니의 마지막 유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걸 한국으로 가져가거라. 내 할아버지가 누구였는지, 우리가 왜 여기까지 밀려와야 했는지 그 나라에 가면 꼭 물어보거라. 너는 유령이 아니라 영웅의 아이라는 걸 증명해야 한다. 할머니가 숨을 거두신 날,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음조차 사칠 만큼 제 가슴은 뜨거운 결의로 타올랐습니다. 할머니를 묻은 척박한 땅에 무릎을 꿇고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한국에 가겠다고. 가서 우리가 누구인지 세상 앞에 당당히 외치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거대한 절벽이었습니다. 무국적자인 제게 비행기표는 고사하고 국경을 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죠. 도시의 노동사무소를 이잡듯 뒤지며 멸시와 비웃음을 견뎌내던 어느 날 기적처럼 노란색 포스터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농업 근로자 모집 월급 200만 원이라는 돈보다 제 심장을 뛰게 한 건, 그곳이 바로 제가 가야 할 조국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팔았습니다. 낡은 냄비, 구멍난 담요, 심지어 어머니의 유품인 작은 금반지까지 전당포에 넘겼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임시 취업 비자를 손에 쥐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가 사람으로 인정받은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의 그 눈부신 광경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거대한 유리벽과 눈이 부시게 반짝이는 바닥,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하지만 감동도 잠시, 제 앞에 나타난 현실은 차가운 승합차 한 대였습니다. 저를 태운 차는 쉴 새 없이 달려 경기도 양평의 깊은 산골 농장에 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오늘부터 여기서 일할 거다. 깻잎 따는 법부터 배워 느릿느릿하다간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농장주 박성목 씨의 아들, 박진호 씨의 고함이 제 한국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은 찜통 같았습니다. 밖은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었지만 하우스 안은 숨이 막히는 열기와 습기로 가득했죠. 깻잎 향은 코를 찔렀고 하루 종일 허리를 굽히고 잎을 따는 일은 카자흐스탄의 강제 노동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함께 일하는 다른 나라 노동자들은 저를 경계했습니다. 같은 한국말을 쓰면서도
겉모습은 자기들과 다를 바 없는 저를 의아하게 여겼고 무엇보다 박진호 씨의 눈밖에 난 저와 섞이길 꺼렸습니다. 점심시간이면 구석에 앉아 식어버린 밥을 씹으며 저는 가슴팍에 닿는 차가운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할머니, 제가 정말 잘 온 걸까요? 여기 사람들은 저를 그저 값싼 일꾼으로만 보는데 제가 정말 영웅의 후손이 맞나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무더위에 정신을 잃을 뻔하며 깻잎 상자를 나르던 제 앞에 농장주 박성목 옹이 나타났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고 무뚝뚝하던 그분이 제 곁에 앉아 툭 한마디를 던지시더군요. 너 그 한국말 어디서 배웠냐? 억양이 꼭 옛날 우리 할머니 말투 같구나. 그 다정한 물음에 제 마음의 빗장이 풀려버렸습니다. 저는 참아왔던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추위, 할머니의 유언, 그리고 이 녹슨 목걸이에 담긴 비밀까지 말입니다. 이야기를 듣던 박성목 옹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조심스럽게 제 목걸이를 건네봤더니 작업용 돋보기를 꺼내 들고 목걸이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흙탕물에 찌든 줄만 알았던 목걸이 뒷면에서 희미한 글자가 드러난 겁니다. 돋보기를 든 박성목 옹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그분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그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저를 이끌고 사무실 책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내 드셨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의 기록이 담긴 명부였습니다. 아일라, 너는 지금 내가 무엇을 들고 온 건지 아느냐? 이건 단순한 목걸이가 아니다. 이건 100년 전 만주 벌판을 호령하던 독립군 장군의 군번표야. 장군의 군번표.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 속에 박히는 순간 비닐하우스의 뜨거운 열기는 간데없고 오직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가 제 몸을 감싸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저는 그저 떠도는 민들레 씨앗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거목의 뿌리, 그 고귀한 혈통이 100년의 세월을 돌아 마침내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박성목 옹의 떨리는 목소리가 좁은 사무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낡은 책자 속에는 윤태혁 장군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봉오동 전투의 주역, 만주 벌판에서 일본군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던 전설적인 독립군 장군 그분의 군번표가 지금 제목에 걸려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동의 순간도 잠시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온 박진호 씨의 목소리가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사기꾼 같은 애 말을 진짜 믿으시는 겁니까? 요새 독립군 후손이라고 속여서 보상금 타먹으려는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데. 진호 씨의 눈에는 저를 향한 노골적인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할머니에게 배웠던 정중한 한국어조차 사기를 치기 위해 연습한 기술로 치부해버렸죠. 다른 노동자들 앞에서 저를 사기꾼이라 부르며 몰아세우는 그의 태도에 제 가슴은 난도질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성목 옹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아들을 밖으로 내쫓듯 밀어내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아일라야,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아도 나는 안다. 내 눈 속에 서린 그 슬픔과 긍지는 거짓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야. 내일 당장 서울로 가자. 국가보훈처에 가서 정식으로 확인을 받는 거다. 다음 날 저는 박옹의 낡은 트럭을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난생 처음 마주한 서울의 풍경은 거대하고 차가웠습니다. 높이 솟은 빌딩 숲과 무심하게 지나치는 수많은 인파 속에서 낡은 작업복을 입은 제 모습은 유독 초라해 보였죠. 국가보훈처 건물 앞에 섰을 때 저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은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만약 여기서 아니라고 한다면, 만약 할머니의 기억이 틀린 것이라면 저는 다시 돌아갈 곳 없는 유령이 되어버릴 테니까요. 상담실에서 만난 김조사관은 냉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 목걸이를 특수 렌즈로 촬영하고 서류를 대조하며 수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유물이 본인의 것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카자흐스탄에서 어떤 경로로 보관되었는지 상세히 소명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증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과학적 증거, 즉 DNA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 역시 또 한 명의 불법 체류자가 꼼수를 부리는구나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면봉으로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2주가 걸린다고 했습니다. 다시 농장으로 돌아온 제 삶은 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서울에 다녀왔다는 소문이 퍼지자 진호 씨의 횡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야, 사기꾼. 너 때문에 아버지가 서울까지 운전하시느라 허리를 삐끗하셨잖아. 독립군 후손. 웃기지 마. 너 같은 애들은 그냥 여기서 깻잎이나 따다가 조용히 돌아가는 게 도와주는 거야. 그는 제게 가장 힘들고 고된 하우스 작업만을 몰아주었습니다. 다른 노동자들은 박진호 씨의 눈치를 보느라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저는 하루 14시간이 넘는 중노동을 견뎌야 했습니다. 손가락은 짓물러 터지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무너진다면 그것은 할머니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자 장군님의 피를 부정하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장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냉해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충해가 겹치며 비닐하우스의 채소들이 시들어 죽어가기 시작한 것이죠. 박성목 옹은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고 농장 운영을 맡은 진호 씨는 발만 동동 구르며 전문가를 불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던 전통적인 방식과 카자흐스탄 척박한 땅에서 작물을 살려내던 지혜를 떠올렸습니다. 저는 밤을 새워가며 시든 잎들을 돌보고 토양의 습도를 조절하며 한국의 최신 스마트팜 기기들이 잡아내지 못한 땅의 비명을 들으려 애썼습니다. 미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네가 뭘 안다고 우리 농사를 망치려 들어. 진호 씨가 소리를 지르며 제 바구니를 걷어찼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검은색 관용차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농장 입구로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보훈처의 김조사관 그리고 정장 차림의 백발 노신사였습니다. 진호 씨는 당황하며 그들을 맞이하려 했지만 노신사는 진호 씨를 지나쳐 곧장 흑투성이가 된 채 주저앉아 있는 제게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우리 형님의 핏줄을 김조사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DNA 검사 결과 윤재훈 어르신과 아일라 양의 유전적 일치율은 99.9%입니다. 아일라 양은 독립군 윤태혁 장군의 직계 증손녀임이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순간 농장 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를 비웃던 일꾼들, 저를 사기꾼이라 몰아세우던 진호 씨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에 품은 군번표를 움켜쥐었습니다. 할머니 보셨어요? 우리 유령 아니에요. 저 이제 진짜 한국인이에요. 노신사는 저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그 뜨거운 눈물이 제 어깨를 적실 때 저는 비로소 100년의 한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서는 장군의 후손이라는 명예보다 더 뜨거운 것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앞선 기술을 배워 아직도 중앙아시아에서 유령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고려인 형제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가져다 주겠다는 거대한 사명감 말입니다. 아일라 양. 아니 장군님의 증손녀님 제가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어요. 농장 입구 차가운 흙바닥 위로 박진호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를 사기꾼이라 몰아세우고 깻잎 바구니를 걷어차던 그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제 눈조차 마주치지 못한 채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주변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외국인 노동자들의 눈동자에는 경이로움과 당혹감이 교차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름 없는 일꾼이었던 소녀가 대한민국이 가장 예우하는 영웅의 혈통으로 밝혀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를 탓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이미 분노보다 더 거대한 파도가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재훈 할아버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당장 서울의 큰 저택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국가에서도 최고급 주거지와 생활비를 지원하겠다며 행정 절차를 서둘렀죠. 하지만 저는 그 모든 달콤한 제안을 뒤로하고 저를 영접하러 온 정부 관계자들에게 뜻밖의 청을 올렸습니다. 저는 집도 돈도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저를 국립농업과학원으로 보내주십시오. 대한민국의 가장 앞선 농업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제 대답에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이 얼어붙었습니다. 고귀한 신분을 되찾았으니 이제 편히 살라는 권유를 거절하고 다시 흙먼지 날리는 연구 현장으로 가겠다니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할머니와 함께 살던 그 척박한 카자흐스탄의 소금 땅뿐이었습니다. 비료조차 귀에 손으로 땅을 파헤치며 눈물 짓던 수많은 고려인 동포들의 얼굴이 환영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통령님의 특별 배려로 저는 전주의 농업연구소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한복 대신 다시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깻잎을 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인공지능이 토양을 분석하고 드론이 광활한 대지를 관리하는 스마트팜의 마법을 익히기 위해서였습니다. 연구원들은 제게 혀를 내둘렀습니다. 새벽 4시면 연구실 불을 밝히고 영어와 한국어로 된 전문 서적을 밤새 독파하는 제 모습은 마치 100년 전 만주 벌판을 누비던 독립군의 기계와도 같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고려인 출신의 천재 물리학자 알렉세이 박이 저를 찾아온 겁니다. 그는 러시아에서 첨단 수학 방정식으로 식물의 생장 패턴을 연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일라 씨,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중앙아시아의 그 죽은 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방정식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당신이 가진 현장의 지혜와 대한민국의 자본입니다. 우리는 곧바로 민들레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신 바람에 날리되 끝내 뿌리 내리는 민들레처럼 고려인들의 강인한 생명력을 증명해내기로 한 것이죠. 우리는 한국의 유전공학 기술을 총동원해 염분이 가득한 땅에서도 버티는 특수 벼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독립쌀이라 붙였습니다. 실험은 쉽지 않았습니다. 수천 번의 배양액 실험이 실패로 돌아가고 연구실 바닥에서 쪽잠을 자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포기하려 할 때마다 제 목에 걸린 녹슨 군번표가 차갑게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너는 장군의 손녀다. 100년 전 할아버님이 광야에서 느끼셨을 고독과 추위에 비하면 연구실의 밤샘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연분 가득한 흙에서도 초록빛 싹이 힘차게 고개를 내민 겁니다. 일반 벼보다 수확량이 3배나 많으면서도 영하의 추위를 견뎌내는 인류 농업사의 획을 그을 슈퍼시드가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CNN과 BBC 등 주요 외신들은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독립군 후예가 총 대신 쌀을 들고 제2의 고구려 연방을 건설하러 나섰다. 라는 헤드라인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몽골 정부와 카자흐스탄 정부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우리에게 땅을 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훈련된 50명의 고려인 농부들과 함께 다시 카자흐스탄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비자를 걱정하는 무국적자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파견한 농업 외교 사절단이자 독립 영웅의 후예로서 당당히 전용기에 올랐습니다. 알마티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만 명의 고려인이 태극기를 흔들며 공항 활주로까지 쏟아져 나와 있었습니다. 아일라, 윤태혁의 손녀. 그들이 지르는 함성은 거대한 파도가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가 가져온 작은 씨앗 주머니를 들어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유령이 아닙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우리를 잊지 않았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 황금빛 영토를 세울 것입니다. 그해 가을, 몽골 평원과 중앙아시아 황무지에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소금 땅 위로 끝도 없이 펼쳐진 황금빛 논이 파도쳤습니다. 한국의 스마트 드론들이 하늘을 수놓으며 농작물을 관리하고 최첨단 수확기들이 쌀을 걷어들였습니다. 전 세계는 이 광경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단순한 농사가 아니었습니다. 중앙아시아와 몽골의 광활한 대지가 대한민국의 기술과 고려인의 노동력으로 결합하여 거대한 경제 연방이 탄생한 것이죠. 외신들은 이를 두고 제2의 고구려 연방 프로젝트라 명명했습니다. 100년 전 장군님이 꿈꿨던 고토 회복이 총칼이 아닌 황금빛 쌀로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황금빛 파도가 일렁이는 카자흐스탄의 가을 들판은 더 이상 제가 알던 그 절망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수확을 앞둔 독립쌀이 고개를 숙이며 사각거리는 소리는 마치 100년 전 이름 없이 쓰러져간 고려인 조상들이 보내는 찬란한 박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논 한가운데 서서 한국에서 가져온 드론 조종기를 내려놓고 흙을 한 움큼 쥐어보았습니다. 소금기가 배어나와 하얗게 말라비틀어졌던 땅은 이제 대한민국의 기술과 고려인의 땀방울이 섞여 검고 비옥한 생명의 땅으로 거듭나 있었습니다. 이 장관을 지켜보던 CNN 취재진과 전 세계 외신들은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며 이 기적 같은 현상을 타전했습니다. 총성 없는 영토 확장이다. 대한민국이 중앙아시아의 식량 안보를 거머쥐었다. 라는 극찬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제게 그보다 중요했던 건 제 곁에서 함께 별을 베던 고려인 동포들의 눈빛이었습니다. 평생 고개를 숙이고 죄인처럼 살던 그들의 눈에는 이제 유령이 아닌 당당한 주인의 광채가 서려 있었습니다.
수학 축제가 열리던 날 마을 입구에는 거대한 태극기와 카자흐스탄 국기가 나란히 펄럭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한글로 선명하게 적힌 비석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윤태혁 장군 기념 스마트 농업단지. 제 고조 할아버님의 성함이 이 땅의 생명을 살리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귀하게 모셔온 첫 수확물인 햅쌀 한 바구니를 들고 할머니의 묘소로 향했습니다. 비바람에 깎여 이름조차 희미해졌던 나무 십자가 대신 이제는 반듯한 대리석 묘비가 할머니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갓 지은 하얀 쌀밥 한 그릇을 묘전 앞에 올리며 오열했습니다. 할머니 보셨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신 그 뜨거운 나라가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가져온 이 씨앗이 이 거대한 사막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어요. 우리 이제 더 이상 바람에 날리는 민들레 씨앗이 아니에요. 이 땅에 깊이 뿌리내린 거목이 되었어요. 제 등 뒤로 윤재훈 할아버님과 박성목 옹, 그리고 이제는 제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된 박진호 씨가 다가왔습니다. 진호 씨는 할머니의 묘소에 깊이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님, 제가 아일라 양을 몰라보고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 마십시오. 이 아이가 만든 이 황금 들판을 저희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박성목 옹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몽골과 중앙아시아 각국 정상들이 참여한 고구려 연방경제포럼이 열렸습니다. 몽골의 광활한 초원과 중앙아시아의 농토, 그리고 대한민국의 스마트 기술이 하나로 묶이는 역사적인 연합의 탄생이었습니다. 50만 고려인들은 이제 단순한 소수민족이 아니라 이 거대한 연방을 잇는 핵심 인재이자 가교로 대우받게 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고려인 청년들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 대신 한국의 기술을 들고 고향 땅을 개간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인구 소멸을 걱정하던 대한민국은 이 거대한 제2의 영토를 통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한 것입니다. 저는 무대 위로 올라가 마지막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에는 여전히 그 녹슨 군번표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아픔의 흔적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열쇠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 증조할아버지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총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조국의 번영을 위해 쌀을 들었습니다. 독립이란 단순히 나라를 되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어디서든 굶주리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당당히 밝히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국경을 넘어 하나가 된 사람들의 환호성이 중앙아시아의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100년 전 차가운 화물 열차에 실려 이 먼 곳까지 쫓겨왔던 우리 민족의 한이 비로소 황금빛 풍요로 승화된 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역사는 흐르는 강물 같아서 때로는 굽이치고 멈추는 듯해도 결국엔 정당한 주인을 찾아 바다로 나아간다는 것을요. 저는 아일라 로마노바, 아니 유나일라입니다. 대한민국의 딸이자 이 거대한 황금 영토를 일군 독립군의 후예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황금빛 씨앗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때까지 저의 행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